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자, 어제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자들 좀 만나자, 일요일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들으셨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기자들 따로 부른 걸 보면 작심하고 한 거잖아요. 미리 예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기자간담회 연다고 미리 예고가 됐었고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 이미 그 예고 기사가 떴었고요. 또 그 거의 동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옳다,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천명이 있었고 네. 이어서 장하성 정책실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저 이야기를 했다면 청와대 안에서 교통정리가 끝났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그대로 밀어붙인다. 최소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연말까지는 그 효과를 좀 봐야 된다고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사실상 폐기하거나 변경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지금 여기서 소득주도 성장을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이거는. 네.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만은 아닌데 자꾸 그걸로 지금 치환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가 잘못돼 있다고 얘기하죠. 정책반 홍보반, 정책을 홍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첫 번째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이러한 소득을 주머니를 두텁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있을 겁니다. 정부의 지원.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 5세 미만의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들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을 올 9월부터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써야 되는 비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증가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부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서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소득들을 늘려주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죠. 최저임금은 기업에서 혹은 이제 고용주가 주는 거니까 그건 민간 파트고 네.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게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재원으로 지원을 하겠다. 근데 결국은 그런 얘기인가요? 사실은 지금 있는 최저임금 인상도 모든 것들을 기업의 몫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명칭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정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정부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저게 이제 그 약간 그 연역을 봐야 되는데 2012년 대선 때부터 저 이야기가 많이 나요. 두 축이 있었어요. 하나는 복지가 성장이다라고 하는 담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을 주면 그 노인 어르신들이 그걸 가지고 그러면 해외 나가서 골프 치겠냐. 국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내수 진작으로 가지 않겠느냐. 선순환할 거다. 각종 복지 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소득주도 성장 범주에 들어갔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게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원래는 ILO나 이런 데서 얘기해서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금주도, 소득주도가 아니고 임금주도. 그렇습니까? 뭐냐면 어떤 노동 부문에 있어서 어떤 그 임금이 상승이 되어 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내수를 그러니까 견인에 들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번역이 이루어진 이름을 거죠. 좀 바꿨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이 성장,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밍이 잘 됐느냐? 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어떤 그 네이밍을 해보니까 자꾸 보수 쪽에서는 아주 고전적이고 고답적인 성장 이론에 입각해서 자꾸 공격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꼭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불러야 되는가는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거 일종의 복지 정책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근데 거네. 문제는 복지 정책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건 복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한 거고 그런 점에서는 결국은 그 그러니까 주머니를 두텁게 해줘서 그 주머니가 내수에 풀리면은 내수 시장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 결국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 구상인 거죠. 그 구상인데 이제 지금 현재 나온 것은 당장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는 것들이 이제 야당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서 지금 정부와 야당은 계속 그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